안녕하세요. 설계팀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전쟁사 파트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기에 매우 까다로우며 한국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이어지는 시기는 전 세계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인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사륙의 시기이자 유례가 없는 급변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약소국 조선의 혼란은 최악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민중이 저항한 우리의 무장 독립 전쟁은 게릴라 전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장 독립 전쟁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장 독립 전쟁사는 화면처럼 한쪽에 모아두고 한꺼번에 비교하며 봐야 혼돈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한쪽 노트를 옆에 두고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단체 이름이 워낙 비슷하고 다양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단순 암기가 필요합니다. 단체 이름에 대해 조금이라도 패턴을 분석해 보자면 한국, 국민, 독립이 들어가면 우익 쪽이고 조선, 민족, 혁명이 들어가면 좌익 쪽입니다. 지금부터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전쟁사 뼈대를 한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3.1운동 이전의 무력항일운동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와 같은 국내 비밀 결사의 형태였습니다.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의병과 유생을 모아 조직하였습니다. 임병찬은 흥선대원군에게 통상 반대 상소를 올렸던 최익현의 제자입니다. 복벽주의란 고종의 복위를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광복회는 의병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연합조직으로서 박상진과 김좌진이 지휘하였습니다. 친일파 공격, 군자금 모금, 독립군 양성 등의 활동을 하였고 독립의군부와는 달리 공화제를 지향하였습니다. 3.1운동은 우리의 독립운동 의지를 폭발시키며 무력 항일 자신감을 갖게 된 일제강점기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3.1운동 이후에는 국외에서 독립군 부대를 결성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등 더욱 활발한 무력항일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의열단을 결성하였습니다. 결성 초기에는 주로 국내에서 의혈 활동을 전개합니다. 북간도 지역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가 결성되었고 각각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상해에서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로 하는 임시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참패한 일본군은 독립군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훈촌 지역에서 자작극을 꾸며 일본군을 만주로 투입시키는데 이것이 훈춘 사건입니다. 이렇게 투입된 일본군을 격파하여 독립군이 대승한 전투가 청산리 전투입니다. 두 번의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은 간도의 수많은 한인 동포들을 학살하는데 이것이 간도 참변입니다. 봉오동, 훈춘, 청산리 모두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는 통상 간도라고 칭하고 두만강 북쪽 지역입니다. 두 번의 빛나는 승리에도 오히려 한인 동포들이 참혹한 학살을 마주한 독립군은 간도를 벗어나 북쪽으로 이동하여 밀산부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서희를 총재로 하여 대한독립군단을 다시 결성합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서일의 대한독립군단 명칭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군들은 무기와 식량을 지원받기 위해 또다시 북쪽으로 이동하여 러시아의 자유시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러시아 적색군의 배신과 독립군의 내분까지 겹치며 교전 끝에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결국 독립군은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독립된 정부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일본이 또 움직입니다.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의 사주로 만주의 군벌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미스야 협정입니다. 훈춘 사건은 일본이 중국인 마적단을 사주한 자작극으로 일본군 투입의 명분을 만든 것이고 미스야 협정은 만주 군벌과의 협약으로 독립군을 토벌한 것입니다. 두 사건이 혼돈되기 쉬워서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만주 군벌의 탄압으로
위축된 독립군은 힘을 합치기 위해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삼부는 남만주의 국민부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나뉘게 되며 삼부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1920년대의 무장 독립전쟁을 요약하자면 봉오동 전투에서 삼부 통합까지 독립군의 활동과 일본의 보복이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봉훈청간 대자삼미삼으로 암기합니다. 이제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과 그 산하 부대인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고 혁신의회에서는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궁지에 몰린 일본의 자본주의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중국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세계 대공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8세기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공급과 수요 부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요를 만들어야만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전쟁입니다. 즉 전쟁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적인 수단이자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간단히라도 이해하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항일 감정이 고조되어 우리의 독립군과 중국군이 연합하는 계기가 됩니다. 함께 연합했던 독립군 부대와 중국군 부대의 명칭, 일본과 전투를 벌였던 지역의 이름이 다양해서 기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별 수 없이 단순 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밑줄 친 글자만 모아서 제 나름대로 만든 방법인데 암기해보기 바랍니다. 북혁신, 한청호, 쌍사자, 남국민, 조세의 영흥성. 이렇게 일본에 저항하던 독립군은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자 중국 관내로 이동합니다. 관내란 만리장성 안쪽의 중국 본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제의 만주 점령은 중일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의열단은 결성 초기 국내에서 의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1926년 장제스의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합니다. 1932년에는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 난징에서 조선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합니다. 바로 이 의열단이 주도하여 독립운동 세력을 모아 좌우 합작의 성격으로 난징에서 최대 규모의 단일 정당인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좌익 세력인 의열단이 조직을 장악하자 우익 세력인 지청천과 조소항은 탈퇴합니다. 탈퇴 후 지청천은 조선혁명당을 창당하고 조소항은 상해에서 창당했던 한국독립당을 재창당하여 충칭의 임시정부에 합류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삼부 통합운동에 의해 만주에서 만들어진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과는 이름이 같지만 다른 당이라는 것입니다. 우익 세력이 탈당하자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하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개편합니다. 그 산하부대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군대인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직됩니다. 중일전쟁이 심화되며 일본군의 압박으로 조선의용대의 주력 부대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두봉에 의해 조선독립동맹으로 개편되고 산하부대는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전개합니다. 일제의 패망 후에는 북한 인민군에 편입됩니다. 임시정부는 수립 후 곧바로 긴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주사변 이후 김군은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을 폭사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칩니다. 이봉창 의거의 여파로 상해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의 상해사변 전승 축하식에서 윤봉길이 일본군 장성들의 암살에 성공합니다. 만주사변, 한인애국단 결성, 이봉창 의거, 상해사변, 윤봉길 의거까지 연쇄관계가 있습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조선의용대의 조직과 한국광복군의 창설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김군은 민족혁명당의 좌익 성향에 대항하여 한국국민당을 창당합니다. 이후 민족혁명당을 탈퇴한 지천천과 조소항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며
한국국민당은 1940년 충칭에서 한국독립당으로 재창당되어 임시정부를 주도하는 여당이 됩니다.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고 조선의용대의 잔류부대인 김원봉 계열은 충칭으로 이동하여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김원봉 계열의 합류로 한국광복군은 좌우합작의 성격이 됩니다. 이후 한국광복군은 여러 작전을 수행하였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으나 일제의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무산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사륙의 광기에 휩싸였던 혼돈의 20세기 초,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 유린당합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저항한 우리의 무장 독립전쟁사는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 민중이 봉기한 3.1운동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3.1운동 이전에는 국내에서 비밀 결사의 형태로 무력 저항을 했으며 대표적으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3.1운동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우리는 국외에서 본격적인 무장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1920년대는 간도에서 독립군의 활동과 일제의 보복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봉훈청간 대자삼미삼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중국을 침략합니다. 우리의 독립군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제와 전투를 벌입니다. 북혁신, 한청호, 쌍사자, 남국민, 조세의, 영흥성.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자 독립군은 중국 관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의열단의 주도로 최대 규모의 단일 정당인 민족혁명당이 조직되지만 이후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한편 3.1운동 직후 수립된 임시정부는 줄곧 침체였습니다. 만주사변 직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계기로 중국 국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어 일제와 전투를 벌입니다. 1945년 일제의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우리의 무장 독립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